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지프의 픽업 트럭이죠. 지프 글래디에이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기대했던 차량인데요,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 픽업 트럭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1992년도에 이제 지프 코만치라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이 1992년에 이제 단종이 되고 20년이 넘어서야 이렇게 픽업 트럭 글라디에이터가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정말 대표하는 차종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픽업 트럭의 인기는 좋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도 레저 활동을 위한 차량으로서 요즘에도 픽업 트럭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쉐보레의 콜로라도라든지 쌍용차의 렉선 스포츠 같은 차량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죠. 아직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만 차별화된 이 레저용 차량, 오프로드 차량을 좀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차량으로 이 픽업 트럭이 많은 눈길을 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글라디에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효자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차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포드 같은 경우에 3분기 순이익이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5.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수익이 증가를 한 거죠. 이 수익이 늘어나게 된 뒤에는 바로 이 픽업 트럭과 SUV의 판매가 굉장히 늘었는데요. 포드 같은 경우는 F150이라는 정말 걸출한 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프 브랜드가 오프로드의 강자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하고 있지만 픽업 트럭을 다시 출시하는 것은 이렇게 픽업 트럭이 좀 인기가 있고 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은 마진을 남겨주기 때문에 픽업 트럭의 부활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지프 글라디에이터의 디자인 그리고 성능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프 글라디에이터의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간 지프의 차량임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앞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보았던 랭글러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뒤쪽에는 픽업 공간을 만들어서, 적재 공간을 만들어서 픽업 트럭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보는 순간 이 지프의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아이콘적인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도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랭글러 모델과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허니컴 형태의 이 격자 무늬가 조금 더 크기를 키웠습니다. 좀 크기를 키운 이유는요, 디자인에서의 차별화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공기를 빠르게 빨아들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견인 능력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랭글러보다 견인 능력을 확실히 늘려서 한 3.4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프 브랜드 가운데서는 이 견인 능력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이 글라디에이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에 이러한 격자의 크기를 늘려서 좀 더 많은 공기를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하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곳에 잠깐 좀 걸터 앉아서 휴식을 취해도 될 만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도요, 모두 이제 수동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리프트도 없이요, 이 레버를 열어서 트렁크 도어를 열게 되면, 보닛을 열게 되면 이제 엔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두 다 수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죠. 자, 루비콘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루비콘 모델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닛 루비콘 데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측면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지프 글라디에이터라는 모습의 이제 엠블럼이 옆에 측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요, 모두 이제 탈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용 공구를 사용해서 탈착이 가능하고요. 이 루프도 모두 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측면 모습을 보면은 이 글라디에이터가 얼마나 긴 차량인지 한눈에 좀 느껴지실 텐데요. 전장이 5.6m입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지프 랭글러의 모습을 그대로 좀 채용을 하고 있죠. 사실 랭글러와 차체라든지 부품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2열 도어의 이 뒤쪽 부분이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휠 아치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이 부분에 사실 공간이 조금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이 옆에서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차량이 길어지면서 어색하게 길어졌다거나 뭐 차량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륜뿐만 아니라 이 후륜 같은 경우에도 이 휠아치 사이에 타이어와의 그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요, 이제 폭스의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의 쇼크 업저버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명한 제품이죠. 오프로드 주행을 좀 즐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한 브랜드이고 굉장히 성능 좋은 이 쇼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BFJ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프로드 그 타이어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자, 측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기본 사양입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적재함을 덮고 있는 이 소프트 커버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도 이제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에서 좀 부드럽게 열리는 이러한 게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바닥과 이제 도어 부분의 소재가 이제 같은데요.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 오염이 좀 덜 되고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이러한 코팅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살짝 일단 한 단을 들어서 넘기게 되고 이 빨간색 레버를 당기게 되면 이제 잠금 장치가 풀리게 되고 이것을 이제 돌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접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서 끝에까지 돌려서 끈을 고정을 해주게 되면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무거운 이 하드탑 덮개보다 이런 소프트탑 덮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뭐 커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잠깐 치우고요. 자, 안쪽에 적재 공간도 굉장히 좀 넉넉하죠. 당연히 픽업 트럭이니까 그 부분에 큰 장점을 가지겠고요. 전체 용량 같은 경우에 1000리터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 무게 같은 경우에 300kg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미국산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뭐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레일이 다 있는데요. 이 레일에 이제 고리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고리를 통해서 위쪽에 짐을 실었을 때 고정하는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220V 콘센트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오프로드나 레저 활동에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곳곳에 고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또 고정하기도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오토바이, 오프로드용 오토바이 두 대를 실을 수도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집 로고가 나와 있는 이런 도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견인고리가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오프로드 성격을 좀 강조해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견인고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하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페어 타이어를 이 아래쪽에 보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랭글러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의 후면부에 이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을 했었는데, 글라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부에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또 차량의 하부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하부에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따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의 하부를 이제 날카로운 뭐 바위라든지 돌로 인해서 파손되는 일 없이 이제 보호해주는 부분도 기본 사양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의 측면부에 보면요, 지금 이 도어 아래쪽에 이렇게 강철 빔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측면부가 바위로 인해서 손상되는 일 없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프로드 차량을 할 때 이런 강철 빔을 이제 외부 스토어에서 뭐 따로 장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다 기본 장착된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프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프 브랜드의 디자인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픽업 트럭으로서의 좀 활용도도 높인 이런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디자인 자체는 기존에 뭐 국내에서도 출시됐던 랭글러 모델과 실내 디자인은 거의 흡사합니다.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내 공간 자체가 이제 정말 오프로더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루비콘 마크, 국내는 이제 루비콘 모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루비콘 마크가 있는 이런 시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차량 안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도어 안쪽에 있는 볼트를 다 해제하게 되면은 이 도어를 완전히 다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1열과 2열 도어를 완전히 떼어내서 이제 오프로드에서의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도어에도 이렇게 매트로 되어 있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220V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적재함에 있는 220V 콘센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에 이제 지프에서 랭글러 모델에서 봤던 스티어링 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계기판 상 같은 경우에 계기판도 이제 두 개 모두 아날로그입니다. 가운데만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는 타입입니다. 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립 정보라든지 아니면 연비 정보, 지금 8,000km를 주행한 이 시승 차량인데 평균 연비가 4.6이 나왔네요. 사실 조금 가혹한 환경에서 분명히 시승차가 많이 좀 주행을 했을 겁니다. 뭐 오프로드 주행 같은 것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 연비가 생각보다 복합 연비, 실제의 복합 연비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오프로드에서 사용하기 좋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스웨이바와 관련된 정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커넥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오디오라든지 온도 조절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뭐 후방 카메라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견인 라인 그리고 가이드 라인들이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화면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보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큼에도 불구하고 좀 후진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 6시트 기능들, 그 다음에 조수석도 6시트를 지원을 하고요. 통풍 시트는 당연히 좀 빠져 있죠. 열선 핸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러 디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설정 메뉴로 가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앱으로 가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앞서 나왔던 기능들도 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만 표시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특징이라면 바로 이제 오프로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앱에서 유커넥트에서 오프로드 패키지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이제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차량의 좌우 기울기라든지 현재의 구동 방식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게이지로 가보면 뭐 오일 온도라든지 배터리 전압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변속기 온도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드라이브 트레인 메뉴로 가보면은 현재 뭐 리어 엑셀이 뭐 락이 되어 있는지, 구동축이 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프로드에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요. 뭐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도 보기를 해봐도 뭐 화면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상도가 좋은 화면은 아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을 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폰 메뉴가 있고 세팅 메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이러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열선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C타입도 있고 일반적인 A타입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는 게 특징이네요. 버튼을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죠. 오프로드의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후륜구동으로만도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로 올리게 되면 사륜구동으로 구동이 됩니다. 디퍼런셜 락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버튼과 그 다음에 스윕바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면 이 기어 노브와 함께 이제 구동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이제 레버가 따로 있는데요. 이 레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4륜 파트타임, 뭐 4륜 오토, 그다음에 2륜, 그다음에 로우 모드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 부분의 재질이 고무 재질입니다. 차량의 곳곳에 있는 이 버튼의 재질이라든지 뭐 컵홀더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무 소재로 되어 있었어요. 뭐 오염도 상당히 좀 적게 되고 또 손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버튼을 미끄러짐 없이 이렇게 버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오프로드 차량으로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파킹 레버도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 차량 안에 핸드폰을 둘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쪽에다가 지금 스마트폰을 넣어 놓은 상태인데요. 잠깐 안쪽을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도어를 떼거나 아니면은 차량의 여러 가지 파츠들을 이제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뉴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제거할 때 뭐 어떤 도구를 써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차량의 뭐 파츠를 이제 떼어내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 이 수납 공간, 깊이가 상당히 좀 깊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글라디에이터 역시 이 차량의 지붕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1열과 2열 쪽 모두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프로드에서 이제 오픈 에어링을 좀 즐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지붕을 제거할 때는 이쪽에 있는 레버, 그리고 이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뒤쪽에 있는 레버까지 하나하나씩 이쪽에 있죠. 레버를 떼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루프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붕 루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습니다. 뭐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뭐 여성분들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무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상당히 좀 무게가 가벼워져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2열 공간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랭글러의 그 롱휠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뭐 2열 공간에서도 뭐 공간의 활용도는 뭐 랭글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뭐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하지만 뭐 성인 전체 합쳐서 뭐 4명, 최대한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 2열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바닥도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쪽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성인 4명이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매트도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뭐 다양한 용품들을 걸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도 따로 부품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을 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이 시트 아래쪽에 이제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옆에 있는 시트도 모두 열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긴 크기의 이 수납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짐을 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공구를 통해서 이 아래쪽에 이 볼트들을 모두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 수납함 자체를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함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이 바닥 쪽이 더 평평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름 실을 때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지금 패널을 열게 되면은 구멍이 지금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볼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볼트들을 사실 보관할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파츠들을 제거하다가 이제 남게 되는 볼트들을 이곳에 하나하나씩 꽂아서 이제 보관하면 되겠고요. 지금 요 플라스틱 패널 위쪽에 봐도 뭐 어디에는 몇 개의 이러한 볼트들이 남는다라는 부분을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잊어버릴 일 없이 이곳에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컵홀더, 큰 용량의 컵홀더와 함께 이 아래쪽에도 220V 콘센트 그리고 USB 포트가 C타입까지 모두 4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수의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도어의 창문 여는 버튼도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2열에서 창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버튼이 좀 이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운전석에서도 2열 창문을 이제 손을 뻗어서 닫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역시 위쪽에 이제 루프를 떼어낼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산 픽업 트럭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렇게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집 뒤쪽에 있는 짐을 뭐 이렇게 다시 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큰 강아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좀 확인도 하면서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독특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루프를 모두 제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기존의 뭐 랭글러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긴 하지만 곳곳에서 정통 오프로더로서의 그 기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요소들, 거기다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은, 오프로드에서 활용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온로드 주행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이 시야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뭐 지상고도 높고 정고도 상당히 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이러한 전방 시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큰 차이긴 해도 약간 내려다보는 시야이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다소 그래도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요, 이제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차체가 차량의 중심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왼쪽에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차량의 정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좌우 휠아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좁은 형태의 이 전면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이 보닛이 작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차량의 왼쪽 끝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좀 안 보이는 시야 아래로 휠아치가 나와 있고 이게 차량의 전폭이 상당히 좀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뭐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글라디에이터를 시승을 하면서 좀 의외였던 부분이 바로 이 온로드에서의 좀 주행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오프로드에서도 사실 그 좌우 롤도 좀 심하긴 했고 오프로드에서 좀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면서 뭐 좌우 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험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 차량의 안정성, 오프로드 주행 시의 안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량의 차체 강성에서도 좀 다소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온로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댐핑 스트로크가 뭐 길고 이 쇼버 스타일이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출렁출렁거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 고속 주행할 때도 지금도 시속한 고속도로 상황에 맞춰서 지금 100km로 좀 주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V6 3.6L V6 펜타스타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FCA 그룹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 중에 하나죠. 이게 세단이나 뭐 다른 SUV에도 탑재가 됐던 엔진이고 또 그런 SUV 모델들을 시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엔진 회전 질감이 좀 부드럽다는 생각을 많이 좀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글라디에이터에 탑재가 되고 랭글러에 탑재가 되면서는 굉장히 좀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 음색 자체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차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80km 정도 속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하는 경우에는 엔진의 그 음이라든지 엔진 음이라든지 뭐
엔진 소음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는 막 차를 받아서 시내 주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엔진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100km, 110km 정도로 넘어서게 되니까 엔진의 그 음색이 좀 약간 까랑까랑한 음색이 이제 실내로 상당히 좀 많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같은 것도 이 APR 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뭐 지프의 차량 그리고 글라디에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입니다. 만약 뭐 다른 SUV들이 이 정도 소음을 좀 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표현을 좀 하겠지만, 글라디에이터 뭐 오프로드 지향의 글라디에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수긍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 같고요. 차량의 무게 같은 경우에 2.3톤에서 4톤 요 사이에 정도에 오는 무게인데요. 차량의 크기를 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184마력의 이 엔진이 차량을 비교적 그래도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도 주행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아서 좀 놀라게 되네요.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6,990만원, 그러니까 7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랭글러와는 또 다르게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일반적인 차량보다 더 적은 세금을 이제 화물용 차량으로 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국내 시장에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싸지 않은 가격이죠. 7천만원의 가격이면은 사실 그 랭글러 4도어 모델, 그러면 오버랜드 모델보다 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더 비싼 모델입니다. 다른 수입 차량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게 낮지 않은 가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비교를 해봤을 때 콜로라도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엔트리 모델 가격, 엔트리 트림의 가격이 3,8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비싼 모델 같은 경우는 4,4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분명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프 랭글러를 기반으로 한 루비콘 차량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 봤을 때, 거기다가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콜로라도도 시승을 하면서 이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차량이다 라고 느끼긴 했지만, 이 한계치, 오프로드로서의 한계치가 이 랭글러 그리고 글라디에이터와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오프로더로서의 차량, 거기다가 픽업 트럭으로서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바로 지프 글라디에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나름 좀 기대했던 차량을 시승하게 돼서 저도 좀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지프 글라디에이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